안녕하세요. 남간사고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순환기계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파트는 심장이고요. 순환기계에서 심장은 펌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형태 먼저 보면 심장은 흉곽의 좌우 폐 사이에 끼어 있고 3분의 2는 정중성보다 약간 좌측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 요게 요 앞에 요렇게 흉골이 이렇게 대충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위치에 비해서 약간 좌측으로 쏠려 있죠. 심장이 좌측으로 쏠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이게 심장입니다. 무게는 성인에서 200에서 300g. 요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타원형의 모양으로 돼 있고 심첨이라고 하면 이 첨 부위가 뾰족한 부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요렇게 뾰족한 부위가 심첨 부위예요. 네. 심첨에서 심첨 박동을 촉지 가능. 그래서 심첨 맥박을 들을 수 있는 부위가 요 부위라는 거죠. 좌측 쇄골 중심선과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 나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우선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늑골, 두 번째 늑골, 이 사이를 늑간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늑간에서 이게 쇄골이죠. 네, 쇄골의 중간 쭉 이으시면 대략 이 정도 지점이 나와요. 여기가 심천맥박을 듣는 곳. 그래서 다섯 번째 늑간, 그리고 좌측 쇄골 중심선.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고득점을 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곳이 심천맥박, 심천박동을 촉지하는 곳이에요. 심방과 심실은 방실 판막에 의해 서로 교통한다. 그래서 이천판, 삼천판, 이천판은 또 다른 이름으로 승모판이라고 합니다. 승모판.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우측이니까 삼천판, 여기가 좌측이니까 이천판. 원래 이렇게 판막이 3개 있다 그래서 삼천판막이에요. 여기 지금 2D로 봐서 그림이 이렇지 원래는 판막이 3개가 있고 얘는 판막이 2개가 있는 거라서 이천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죠. 요렇게 사이에 뭘 방지한다?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판막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어디든 역류 방지라는 거 알아두세요. 판막은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어디에 있든. 그리고 2개의 대정맥, 4개의 폐정맥이 각각 우심방, 좌심방에서 개구, 대동맥과 폐동맥이 나오는데 요거는 혈관에 가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맥과 정맥의 차이는 심장에서 나가냐 심장으로 들어오냐의 차이예요. 깨끗한 피, 지저분한 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2개의 대정맥은 요게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걸 하대정맥이라고 부르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큰 정맥, 하대정맥, 위에서 내려오는 큰 정맥 해서 상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로 들어오죠? 네,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우심방으로 들어온 게 삼천판막을 통해서 우심실로 들어가죠.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네, 요걸 타고 요렇게 해서 이게 폐동맥입니다, 여러분. 네, 폐동맥으로 폐로 가요. 옆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폐로 가서 가스 교환을 하고 깨끗한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네, 여기가 폐정맥이에요.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2개, 여기 좌폐, 우폐에서 2개씩 해서 폐정맥이 4개가 돼요. 폐정맥 4개.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깨끗한 피가 어디로 들어와요? 네,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천판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가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대동맥입니다. 여기가 대동맥.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혈관들은 다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대정맥, 폐동맥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폐동맥은 동맥임에도 불구하고 정맥혈이 흘러요. 여러분 시험에 정맥혈이라고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인 지저분한 피, 이 지저분하다는 뜻이 O2가 낮은 산소를 다 소모한 혈액을 얘기해요. 동맥혈은 반대겠죠. 네. O2가 높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혈. 이런 최소한의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순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심장의 기능은 뭐냐? 분당 60에서 100회 심근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을 박출함. 한마디로 펌프 기능이라는 거죠. 펌프의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방결절의 전도 횟수와 맥박은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동방결절이 심박수를 결정해요. 그래서 동방결절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얘가 전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심장 전도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심박출량은 크게 1회 심박출량, 심박출량 이렇게 나누는데 1회 심박출량은 말 그대로예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동맥으로 밀어내는 혈액량 대략 70mm라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보통은 70에서 80mm라고 하지만 보통 70m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70ml로. 심박출량은 1분 동안인 거예요. 1분 동안에 좌심실과 우심실에서 동맥으로 밀어내는 총 혈액량. 그래서 1분이라는 게 포인트죠. 심장 박출량을 계산해 보면 1회 박출량 70에서 80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1분간 심박동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심박동수를 7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4.9L가 되죠. 그래서 1분에 본인의 혈액의 총량을 순환시켜요. 여러분 대략 혈액량이 신체에 5L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무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총량을 1분 동안 순환을 시킬 수 있어요. 혈압은 여러분 120에 8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 앞이 수축기 혈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뒤가 이완기 혈압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혈압계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거기서 배우시고요. 수축기 혈압의 기준은 요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주 출제되진 않고 역시나 고득점자들한테 필요한 문제예요.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에 전해지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수축하고 있죠? 심장이 수축하면 요렇게 뿜어낼 때 이 동맥에 전해지는 압력이 수축기압이에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딱 수축할 때 동맥에 전해지는 압력, 여기가 대동맥이잖아요. 여기에 전해지는 압력이 수축기 혈압. 그럼 반대로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해서 이완할 때 동맥의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완되고 있죠. 이완되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충만돼요. 충만되고 거기 그 상태일 때 여기에 전해지는 압력이 이완기 혈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축기 혈압이랑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합니다. 다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득점 하실 분들은 이것도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의 판막, 아까도 앞에서 알려드렸지만 판막은 뭐든지 역류를 막는 거예요. 기능은 역류입니다. 어디서든 소화기에서도 판막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의 판막에는 2000판, 3000판은 앞에서 배우셨고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만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3000판막이라고 그랬죠? 우측이니까. 그래서 3000판막, 판막이 3개가 있어서 3000판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여기는 2개가 있어서 2000판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2000판막은 또 다른 말로 승모판이라고 한다. 어디에 있냐? 좌측 심방과 심실 사이. 3000판은 어디에 있냐? 우측 심방과 심실 사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게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3글자, 왼쪽은 2글자. 그래서 오른쪽 3000판막, 왼쪽 2000판막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쉽게 외우실 분들은. 하지만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측 심방과 심실 사이라는 거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고 상식적이니까요. 좌측 심방과 심실 사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에서 대동맥 사이. 그래서 여기가 좌심실이죠. 여기가 대동맥이에요. 여기 쭉 대동맥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에 판막이 있죠. 얘가 대동맥 판막이에요. 대동맥 판막. 역시나 이 우심실과 여기가 폐동맥이거든요. 폐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 폐동맥 판막. 그래서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여러분이 최소한 심장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트로 그리시든 어쨌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여기에 판막은 오른쪽이니까 3000판막, 왼쪽이니까 2000판막. 그리고 이 좌심실에서 나가는 큰 혈관이 대동맥, 여기 우심실에서 나가는 가장 큰 혈관이 폐동맥. 요 정도의 상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여러분 기본이에요. 요걸 도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순환을 이해하실 수 있고 순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장의 벽. 심장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중막이 다 근육으로 돼 있어서 또 다른 말로 근육층이라고도 해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혈관도 동맥이든 정맥이든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막, 중막, 외막. 왜 그러냐? 이 심장이 이 혈관이 변형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어릴 때는 이 혈관에서 시작해요. 동맥, 정맥 혈관이 이렇게 커지면서 심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층이 똑같은 거죠. 시작이 똑같으니까 발생학적으로. 그래서 3개 층, 심장이나 혈관이나 똑같다. 두꺼운 근육성 벽이 혈액을 박출하기에 적합한. 그래서 심장 근육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육성 벽이.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외막은 연장되어 심장을 싸는 주머니. 그래서 그 안에 소량의 장액, 심낭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을 완화한다. 이게 폐도 이렇게 보면 막이 2개가 있거든요. 2개가 있어서 그 사이에 늑막강이라고 해서 흉막강이라고도 하고 늑막강이라고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에다 윤활액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 하는데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 2개의 막으로 돼 있고, 그 사이에 심낭강이라고 해서 그 안에 심낭액이 있어요. 액.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근은 잘 발달한 두꺼운 근육층으로 심장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디가 제일 두꺼우냐? 네, 좌심실이 제일 두꺼워요. 우심실의 3배 정도 된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당연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심방에서, 여기도 좌심방이죠. 심방에서 여기로 내려갈 때는 사람이 서 있거나 누워 있더라도 어느 정도 중력에 의해서도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심실이나 좌심방을 보면 굉장히 두껍죠. 심실에 비해. 왜 그러겠어요? 바로 옆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폐로 전달하든지 전신으로 전달해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폐에 전달하는 우심실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가니까. 하지만 좌심실 보세요. 우심실에 비해서 엄청 두껍죠. 왜? 전신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두껍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외막은 연장돼서 심장을 싸는 주머니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대충 그리면 이렇거든요. 이렇게 싸요. 그럼 여기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공간이에요. 다. 이 공간이 심낭강이에요. 이만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심낭액이 있다. 그래서 얘가 수축하고 이완할 때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심장의 순환, 여러분 시험에 그래도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폐쇄된 회로로서 크게는 폐순환, 체순환으로 크게 나눈다. 1, 2가 되는 거죠. 폐순환은 또 다른 말로는 소순환이라고도 해요. 왜? 이 체순환, 전신순환이라고도 하거든요. 전신순환에 비해서 굉장히 이 순환하는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소순환. 혹은 전신순환은 전신을 순환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대순환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폐순환은 소순환, 체순환은 대순환, 이렇게 소, 대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 소순환을 보시면 우심실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심방으로 유입된 혈액이, 그래서 탄산가스와 노폐물이 많잖아요. 이 폐포로부터 가스 교환되어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심장에서 돌아오는 것. 이 폐순환을 다 이해하시게 되시면 요건 당연히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폐순환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상대정맥, 하대정맥에서 정맥혈이 어디로 오죠? 네, 우심방으로 와요. 그럼 우심방에서 삼천판막이죠. 삼천판막을 타고 어디로 와요? 우심실에 옵니다. 우심실. 이게 다 정맥혈이라고 계속 알려드렸죠. 이 혈액이 폐동맥을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폐로 가요. 폐 굉장히 큽니다. 작게 그린 거지. 굉장히 커요. 심장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대충 그리면 여기 가서 가스 교환을 해요. 그쵸?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서 모세혈관에서 가스 교환을 합니다. 가스 교환을 하면 이제 산소 농도가 높은 동맥혈이 되는 거죠. 동맥혈은 어딜 타고 가느냐? 여기 있죠. 요 혈관들. 이게 뭐라고요? 폐정맥이에요. 산소 분압이 굉장히 높은 혈액이지만 폐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에요. 그래서 폐정맥을 타고 어디로 간다? 네, 여기 좌심방으로 온다. 이제 동맥혈이죠. 동맥혈이 여기
이천 판막을 타고 어디로 가요? 네, 좌심실로 와요. 그래서 역시나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 판막은. 그래서 좌심실로 온 동맥혈이 어디로 가겠어요? 네, 쭉 짜주겠죠. 여기 대동맥 판막이 역류하지 말라고 수축할 때 대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동맥.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전신순환 혹은 뭐 체순환 그리고 폐순환 또 다른 말로 소순환이 이해가 돼요. 방금 전까지는 폐순환, 체순환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회순환만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이렇게 폐가 있다 그랬죠. 크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대충 그려서 이렇고 자 보시면 폐순환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심실.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여길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폐동맥 판막. 그러니까 여기가 폐동맥. 폐동맥을 타고 어디로 가겠어요? 폐로 간다고요. 예, 이렇게 폐로 가요. 그럼 여기서 폐포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폐포에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스 교환을 하는 거죠. 네, 가스 교환을 해서 산소 분압이 높은 동맥혈이 되고 이 동맥혈이 어딜 타고 가요? 네, 여기 이렇게 타고 이게 뭐라고요? 폐정맥. 산소 분압이 높지만 예, 폐정맥을 타고 여기로 와요. 여기가 좌심방. 이게 심장에서 나가서 폐로 갔다가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심장으로 나갔다 들어온다 순환이라고 해서 소순환 또 다른 말로 폐로 갔다 온다고 해서 폐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으면 예, 우심방으로 유입된 혈액 이게 정맥혈이죠. 정맥혈이 노폐물 탄산가스가 많죠. 그래서 이게 폐로 가서 폐포로부터 가스 교환이 되고 산소가 많은 혈액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온다. 좌심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체순환을 알려드릴 텐데 체순환의 시작은 좌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좌심실 아까 가스 교환해서 동맥혈이 된 혈액이 좌심방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쫙 짜주면 어디로 간다고요? 네, 대동맥으로 간다고요. 여기가 대동맥이죠. 그럼 대동맥 판막을 뚫고 가죠. 역류하지 말라고 대동맥 판막이 있는 거고 대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에서 뭐 점점 가늘어지면서 소동맥, 세동맥 이렇게 가늘어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굉장히 가늘어지는 모세혈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모세혈관까지 가면 모세혈관은 투과성이 높아서 조직에다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영양분도 같이 주는 거죠. 노폐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세정맥 그 다음 소정맥 그러면서 대정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정맥으로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요게 전신순환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을 시작으로 동맥계라는 게 소동맥, 세동맥 점점 가늘어진다는 의미예요. 점점 가늘어지게 가면 그 다음 모세혈관에서 서로 주고받아요. 노폐물이나 산소,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거기서 온몸에 주고받는 정확하게는 조직에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으면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정맥, 소정맥, 대정맥 이게 정맥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상대정맥, 하대정맥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이게 최순환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혈액을 심장, 정확하게는 좌심실에서부터 인체 조직으로 운반, 대정맥, 대동맥, 소동맥, 세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노폐물을 주고받아서 다시 산소와 영양물질이 탄산가스와 노폐물로 교환된다는 거 지금 설명드린 거죠. 여기서 이게 다시 우심방으로 어떻게 들어온다? 정맥계를 통해서 얇은 세정맥, 좀 더 커진 소정맥, 대정맥으로 돼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체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장 구조를 모르고 이 혈관 구조를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꼭 공부하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심장의 전도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시작은 어디냐? 예, 동방결절입니다. 동방결절. 그리고 뭐 방실결절, 히스번들, 퍼킨제 섬유 이게 순서대로 시험에 순서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단순함기로 기억하셔도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가 우심방이었죠. 여기가 상대정맥. 상대정맥과 이 우심방의 경계쯤에 동방결절이 있어요. 동방결절이 시작이고 이 동방결절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방실결절.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방과 심실을 나누는 그리고 이
좌심과 우심을 나누는 이 심장 중격 여기쯤에 뭐가 있냐? 방실결절이 있어요. 그래서 방과 실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방실결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동방결절이 심장전도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전도를 보내면 방실결절이 받는 거죠. 그 다음 방실결절 다음에는 요게 심실중격이라고 해서 우심실, 좌심실의 중간, 중격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갈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 얘를 히스번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히스번들. 그래서 요 방실결절에서 히스번들로 양쪽으로 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심실에서는 우심실, 좌심실을 요렇게 뻗어나가는 걸 퍼킨제 파이버, 퍼킨제 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동방결절, 이게 방실결절에 전달해주고 두 개의 가지, 심실의 중격에 히스번들이 있고, 그리고 이 끝이 뭐라고요? 퍼킨제 섬유 해서 이렇게 심장 전도가 이루어져서 이 퍼킨제 섬유가 자극하면 심실이 수축하게 되는 게 여러분 심장의 전도와 그에 따른 수축이에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고득점 하실 분들만 꼭 암기하시고 아닌 분들은 이런 문제 틀려도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안 외우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1, 2, 3, 4 이게 퍼킨제 파이버라고 알려드렸죠. 퍼킨제 파이버, 퍼킨제 섬유, 그래서 4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동방은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다들 동방불패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얘가 가장 힘이 센 애잖아요. 동방불패. 얘가 가장 센 애, 제일 우두머리.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방결절이 시작이고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상대정맥과 요 우심실 그 사이 경계쯤에 있고, 그 다음 방실결절은 방과 실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 실을 나누는 여기 중격 사이에 있는 얘가 방실결절이에요. 여기 심장을 전도시키고 그 다음 이 심실 중격 사이에 히스번들이 두 갈래가 있다. 여기로 전도를 보낸 다음에 쭉 퍼킨제 파이버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실 분들은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다음 영상부터는 혈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혈관에 속해 있는 모세혈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혈압은 어떻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림프 순환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잘 보시고 혈관이랑 판막 이런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도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